단 5년 만에 무려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공중으로 증발시킨 빅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CEO의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비웃었고 언론은 메타버스의 몰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5년 8월 죽어가던 이 회사의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부활했습니다. 100조 원은 대기업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300만 년을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거금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에 맞먹는 이 엄청난 돈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실패라고 단정지었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거대한 연막작전이었습니다. 메타는 2020년부터 메타버스라는 이름 아래 리얼리티 랩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누적 손실만 700억 달러가 넘어가자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시장의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마크 저커버그를 향해 시대착오적이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비난이 절정에 달했던 그 순간에도 저커버그는 기이할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주주총회에 빗발치는 비판과 언론의 조롱에도 그는 계획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메타버스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그는 혼자서 은밀한 축배를 드는 듯했습니다. 2025년 주가가 796달러를 돌파하며 수직 상승하자 사람들은 비로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100조 원을 날린 기업의 가치가 오히려 폭등하는 상식 밖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를 만든 천재가 정말 멍청해서 그 큰 돈을 허공에 날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걸까요? 숫자는 분명 몰락을 가리켰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숫자 뒤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커버그는 모두가 실패라고 손가락질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혀 다른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동쪽에서 소란을 피워 시선을 끌고 서쪽을 치는 병법, 성동격서가 완벽하게 실행된 것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요란한 실패 뒤에서 그는 조용히 AI라는 미래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목격한 것은 찬란한 미래가 아닌 조악하기 그지없는 그래픽 덩어리였습니다. 다리도 없이 공중을 둥둥 떠다니는 기괴한 아바타와 텅 빈 도시는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호라이즌 월드는 출시되자마자 유령 도시가 되어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100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맞느냐며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월간 접속자 수는 30만 명에서 순식간에 20만 명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추락했습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방문자가 50명이라도 되는 가상 공간은 전체의 9%에도 못 미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중소도시 인구보다도 적은 숫자가 그 거대한 가상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딜 가도 사람 그림자조차 보기 힘들었으니 유령 도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황량하고 처참한 실패를 지켜보던 애플과 구글 같은 경쟁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애플은 자신들의 비전 프로가 압승할 것이라 확신했고 구글은 시장 진입을 미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사업 축소를 검토할 만큼 메타는 한물간 기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의 영광은 끝났고 저커버그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실망하여 고개를 돌리고 언론이 메타의 몰락을 떠드는 동안에도 그는 움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호라이즌 월드의 실패에 쏠려 있을 때 진짜 중요한 작업은 그늘에서 진행됐습니다. 호라이즌 월드의 초라한 모습은 부끄러운 실수라기보다 철저하게 의도된 연막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 던져놓은 미끼였고 완벽한 위장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바타의 다리가 없다고 낄낄거릴 때 진짜 전쟁터는 다른 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텅 빈 가상 세계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무언가 더 어두운 목적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텅 빈 유령 도시에 남겨진 소수의 사용자들은 외로움보다 더 끔찍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영국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미성년자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신체가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VR의 몰입감 때문에 피해자는 현실과 똑같은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놀랍게도 메타는 이런 비명에 대해 무책임할 정도로 느리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신고 시스템은 고장난 듯 작동하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활개쳤습니다. 메타가 안전을 방치한 이유는 호라이즌 월드가 놀이터가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 광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공포에 떠는 그 순간에도 기계는 그들의 시선과 손짓, 반응 속도를 조용히 수집했습니다.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고객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 심리학 실험의 쥐가 된 것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블랙홀이 돈을 삼키는 동안 정작 메타를 먹여 살리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썩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쌓은 사진과 추억이 담긴 계정이 해킹당해도
사용자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 상담 센터는 폐쇄되었고 이메일을 보내봤자 돌아오는 것은 영혼 없는 로봇의 자동 응답뿐이었습니다. 억울하면 돈을 내라는 듯 메타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야만 상담원과 연결해주는 배짱을 부렸습니다. 해킹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인질범이 몸값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알고리즘 또한 망가져서 사용자의 정신건강을 갉아먹는 자극적이고 혐오 섞인 콘텐츠만 쏟아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수록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광고를 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본진을 보석처럼 닦을 때 메타는 자신들의 본진을 낡은 기계처럼 혹사했습니다. 더 이상의 혁신 없이 오직 현금만 짜내는 캐시카우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사용자들의 불만과 분노는 무시되었고 여기서 번 막대한 돈은 어딘가로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제 반전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100조 원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리 없는 아바타를 보며 낄낄거릴 때 그 돈은 아무도 모르는 지하 벙커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커버그는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타 엔비디아의 H100 GPU를 미친 듯이 사들였습니다. 단순한 그래픽 처리 장치였던 이 부품은 이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필수 두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H100은 돈다발을 싸들고 가도 구하기 힘든 최고 성능의 칩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메타가 확보한 H100의 물량만 무려 35만 개에 달했습니다. 이전 세대 칩까지 모두 합치면 약 60만 개라는 압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것입니다. 개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 비싼 칩을 수십만 개나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타는 이 거대한 컴퓨터 파워가 메타버스의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힘은 라마라는 초거대 AI 모델을 키우는 먹이였습니다. 라마 3와 4로 이어지는 고성능 모델들은 메타를 단숨에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천재성은 메타버스라는 완벽한 핑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저커버그가 처음부터 AI 연구에 10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연구에 회사의 운명을 건다며 주주들은 결사반대했을 겁니다. 투자자들은 눈앞에 확실한 이익을 원하지 먼 미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는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라는 화려하고 거부하기 힘든 비전이 있었습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상세계라는 꿈을 팔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매혹적인 꿈에 돈을 걸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AI 구축에 쓰였습니다. 메타버스는 주주들의 간섭을 피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밀한 위장막 아래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겁고 불편해서 모두가 실패작이라고 손가락질했던 VR 헤드셋 퀘스트 시리즈를 기억하시나요? 쓰면 어지럽고 할 것도 없어서 대부분의 집에서 서랍 속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그 기계 말입니다. 메타에게 퀘스트는 실패작이 아니라 비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훌륭한 스파이였습니다. 기기를 많이 파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데이터를 훔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헤드셋을 쓰고 허우적거리는 동안 메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생체 정보를 긁어모았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이 모든 데이터가 모이는 최종 종착지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오리온이라는 이름의 증강현실 안경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것은 가상세계로 도망치는 VR이 아니라 현실 위에 정보를 덧입히는 AR 기술입니다. 무게는 고작 100개에 불과하며 일반 안경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퀘스트를 쓰며 불편을 참아준 수백만 명의 데이터가 오리온의 똑똑한 두뇌가 되었습니다.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무거운 잠수함에 집착할 때 메타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날아올랐습니다. 레이벤과 협업한 스마트 안경은 이미 200만 대 이상 팔려나가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이제 저커버그는 더 이상 가상세계로 오라고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미래는 퍼스널 슈퍼 인텔리전스, 즉 개인용 초지능 비서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시리나 빅스비보다 수백 배 똑똑한 비서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리온 안경을 쓰고 회의실에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경 속 AI가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하고 지난 대화 내용을 렌즈 위에 실시간으로 띄워줍니다. 저 사람이 작년에 무슨 제안을 했는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족집게처럼 알려줍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나 보던 장면이 이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름 돋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마주친 지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당 메뉴판을 보면 내 취향을 분석해 추천해주고 알레르기 성분은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낯선 외국어 간판은 즉시 번역되고 어려운 전문 용어도 안경이 척척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기계도 함께 본다는 섬뜩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대화가 실시간으로 메타의 서버로 전송되어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으면 그만이지만 안경은 24시간 내 눈앞에 붙어있는 감시 카메라입니다. 100조 원짜리 연막 작전이 만들어낸 최종 병기는 바로 일상을 지배하는 이 안경이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껍데기 뒤에서 현실 세계를 통째로 삼킬 AI 제국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망했다고 비웃었지만 메타는 더 강력한 괴물이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100조 원이 휴지 조각이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를 가둘 거대한 감옥의 벽돌이었습니다. 메타의 안경을 쓰고 메타의 AI와 대화하며 메타의 세상 속에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과가 화려한 기업이 이제는 우리의 눈과 귀까지 장악하려 듭니다. 메타버스에 열광했다가 실망하고 결국 다시 그들의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까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통제권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규제를 시작했고 우리도 무엇을 받아들이고 거부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속은 건 우리였지만 다음 판을 어떻게 짤지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커버그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속인 희대의 사기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빅테크의 숨겨진 전략을 남들보다 먼저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